서로의 마음 끈을 연결하여 모두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거룩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MR에 맞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청년의 정견앞에 백현빈 총무님께서 기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평화의 섬으로 불리우는 제주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곳은 무수히 많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4.3으로 불리우는 군경의 학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살해당했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미인군 복합 미항이라는 미명 아래 건설된 강정 해군 기지는 평화로웠던 마을을 분열시키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분열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성산읍에서 진행 중인 제2공항과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각종 토목공사 역시 자본의 논리하에 평화의 섬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연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주가 모든 이들이 얼싸안고 춤을 추는 진정한 평화의 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3박 4일간 진행되는 평화순례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이 미약한 걸음이 모이고 모여 거대한 행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운영위원이시고 저희 숙소의 또 주인장이신 윤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라멕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목회하는 윤태현 목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함께 모여서 또 제주 4.3 아픔의 현장에서 직접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짧게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 국회에서는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오랜 진통 끝에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통과된 법에는 4.3 항쟁 당시에 피해자와 또 남겨진 유가족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그런 법 통과입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의 법 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4.3이 낡은 좌우의 이념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70년 지난 지금이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배상하고 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그런 법 통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또 더불어 주어진 과제는 4.3 항쟁에 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한국의 개신교가 이제 보다 자성된 목소리와 또 전향된 자세를 갖도록 함께 행동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의 4.3 항쟁은 제주에서 벌어졌던 단일한 한 가지의 사건을 넘어서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벌어졌던 한국 전쟁과 또 분단과 분단의 고착화와 산업화와 또 민주화 이 모든 전 과정에서 이 땅의 폭력의 대물림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낙원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추방되었던 인간은 형제살인이라는 매우 끔찍한 범죄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가인에게서 시작된 이 끔찍한 범죄는 대를 이어서 람에게 전달될 때는 더 잔인하고 더 큰 폭력으로 전승이 됩니다. 오늘 나눔의 제목이기도 한 이 람에게 노래라고 알려진 창세기 4장의 노래는 폭력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또 얼마나 더 잔인했는지 또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를 함께 노래합니다. 라멕은 피 흘리는 살인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스스로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가인을 해치는 벌이 7배라면 나를 해치는 벌은 7배라는 그런 폭력을 정당화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에 48년 정부 수립을 하고 이때 일제강점기에 행해졌던 반민족 행위에 대한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에까지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48년 발생했던 제주 4.3 항쟁의 토벌에는 사실 그 배경 안에 일제강점기에 독립군들을 토벌했던 간도 특설대의 그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군의 군 지휘부는 대부분 일제 군관학교 출신들의 장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는 가장 무자비했다고 알려졌던 간도 특설대 출신들이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배경과 사건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짧게 요약하면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을 토벌했던 또 색출하고 폭력을 행했던 그 기술로 제주민들을 역시 토벌했던 것입니다. 또 제주민들을 토벌하면서 그렇게 폭력을 전승했던 이들은 이제 한국전쟁기를 맞이하여서 한국전쟁기에 이 땅 곳곳에서 발생했던 양민 학살에서 다시 한번 폭력을 되풀이합니다. 또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고급 지휘관이 된 이 폭력의 주범들은 저 멀리 베트남까지 가서 수없이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의 주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도 지역에서 행했던 그 독립군의 토벌 기억, 여수와 순천에서 양민들을 학살했던 기억, 그리고 제주와 한국 전쟁에서 양민들을 무고하게 죽였던 그 기억의 전승이 저 멀리 베트남까지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서는 베트남전에 고급 간부로 참전했던 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그 폭력의 전승을 80년 광주까지 이어갑니다. 그리고 뒤이어진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민주화 인사들을 고문하고 또 죽임했던 그 죽음의 기억들이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끊지 못했던 그 폭력의 대물림이 가장 최근까지도 민주화 과정까지도 대를 이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첫 범죄 이후에 가인과 라멕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이 폭력의 사슬을 끊고자 새로운 역사의 단초를 마련하십니다. 바로 새롭게 허락하신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셋의 족보는 바로 이런 피 흘리는 피의 대물림 족보와 맞서는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새로운 혈통과 족보를 넘어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맞서 싸우는 항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교묘하게 숨어있는 이 피 흘림의 역사와 그리스도가 피 흘려 복원했던 생명의 역사, 이 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디딤돌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4.3 항쟁에 대한 장편 서사시 한라산이라는 시를 지었던 시인 이산화 씨가 제주도를 떠나면서 읊조리듯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은 더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죽음보다 더 강한 침묵을 강요당해 왔던 제주민들의 기억을 더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었는지를 토로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고 산 자는 더 말이 없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 4.3의 아픔에 침묵하던 이 제주민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1988년도에 있었던 50 비리 청문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일당의 그 50 비리 청문회가 시작되었고 89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전두환이 증언대에 섰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에서 자주 하는 말로 과거는 변하지 않고 오늘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돌리지 않는 이상 그대로 불변하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변하면 그 역사를 평가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귀한 사례였는데요. 당시 50 청문회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5월 광주의 계엄군들이 대검을 착검했는가가 큰 문제였습니다. 대검을 착검했다 안 했다가 큰 논쟁이었는데 그 와중에 제주민들이 했던 이야기는 대검이요? 대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는 증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지표를 또한 이 대한민국에 수립함으로써 앞으로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 또 화해를 이끄는 것에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번 4.3 특별법이 개정되는 데에 끝까지 반대했던 세력의 밑바탕에는 우리 개신교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드린 말씀처럼 한국 개신교회는 제주 4.3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국가폭력에 꽤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서북청년단으로 대표되는 이들을 뿐만 아니라 꽤나 많은 이들이 반공 기독교란 이름으로 이 땅의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과거의 가오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성보다는 온갖 이념 대결에 또 혐오의 본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방 이후에 미 군정기가 시작되었고 또 정부 수립 이후에도 대한민국 그 주요 요직들에는 개신교인들이 꽤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단적인 예로 미 군정기에 한국인 관리의 60%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정부 수립 이전에 조선의 개신교 인구는 1%가 채 되지 않는 0.5%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주요한 관리들의 60%가 개신교인이라 하면 꽤나 많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매우 당연하게 그 당시에 행해졌던 수많은 국가폭력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은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반공 기독교의 효시가 되어서 요새도 벌어지고 있는 극우 집회에 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 묻혀있는 한 인물의 묘비에 적혀있는 내용을 끝으로 오늘 짧은 나눔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묘비의 내용이 매우 길어서 일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일생을 조국과 결애를 위하여 중략합니다.
복음 사업과 교회 설립 및 사회 봉사에 힘쓰신 고인의 깊은 신앙과 애국 애족의 높은 뜻을 기립니다. 호략합니다. 또 비석 뒷면에는 고인의 이력이 쭉 담겨 있는데 한 이력 가운데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력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비석에는 담겼어야 할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인물은 제주 4.3 항쟁 당시의 제주 경찰서장의 묘입니다. 이 제주 경찰서장이라는 이 직함을 갖고 제주 4.3 항쟁 기간 동안 이 인물은 직간접적으로 양민 학살에 가담했었던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인물은 생전이나 또 사후에 그 어떤 사과나 또 어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택한 길은 비석에서 본인이 제주 경찰서장으로 재직했던 이력을 빼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이 인물은 그가 후에 신앙에 투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이웃과는 화해하지 못한 거짓 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평화의 발걸음을 위해서 멀리 제주까지 오신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이 화해에 앞장서시는 일꾼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디딤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신년을 향한 우리들의 행진 뒤에 이제 악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씩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수다에 세워 우리 눈앞에 새 하늘이 활짝 열린다.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씩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네, 윤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함으로 228자 평화통일 월요일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늘 위로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픔의 땅 제주에서 평화의 발걸음과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기 원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멀리 피 흘려 평화를 되찾기 원하는 멀리 미얀마 위에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 2분 뒤에 우리 25분에 저기 우리 다시 그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1분 지난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알림과 뭐 신규의 시간, 또 이제 뭐 광고도 나누고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인데요. 네, 다 같이 만나서 진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매력이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뭐 아까 우리 공항에서 다 같이 뭐 인사하긴 했지만 다들 뭐 마스크도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인사 뭐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인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어떤 분들이 좀 참여했는지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시작하면서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지 간단한 팀원들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할까요? 네, 그 동백팀부터 각자 어떤 분들 이렇게 참여하셨는지 얼굴 보면서 간단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백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먼저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는 기청에서 총무 맡고 있는 박혜린이라고 합니다. 동백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청에서 간사로 있는 장민아고요. 동백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요. 여기 오픈해? 오픈했어요. 네, 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청에서 소리가 안 들렸어요. 뭐라냐? 여기로 다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 이름 네. 좀. 예, 기청에서 참여한 김대송이라고 합니다. 부산 청년연합회 회장 한돈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감청팀 다시 한번 얼굴 보여주시면서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감청팀이고요. 저는 감리교 청년회 총무 맡고 있는 백현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 신태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청에서 성평등위원장으로 있는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고 있는 심승미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정표 팀. 네, 이정표 팀 해주시죠. 네, 한기현 이정표 팀 어떻게?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표 팀에서 일을 맡고 있는 이어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표 팀에서 정을 맡고 있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기현 간사로 있는 고우정입니다. 이정표의 표를 맡고 있습니다. 유창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외국인 참가자 팀도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판이님 소개해 주시죠. 멈추셨네. 판이님 들리세요? 네, 소개 부탁.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들리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판이라고 합니다. 성공회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In English lah. Okay, hi everyone. My name is Lindu. I'm from Malaysia and same university with Fanny. Yeah,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커트 에슬링어입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 동역자이라서 운전하러 왔어요. Okay. Hi everyone, my name is Zoom. I'm from Thailand and from the same university as Fanny. Nice to meet you all.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UIC. UICK 운전하러 왔습니다. 박찬성입니다. 아, 네. 운전하러 오신 박찬성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UICK랑 또 NCCK 팀 소개해야 되는데요. 백승훈님 소개해 주시죠. 거기 그 카메라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UIC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백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너 회장이냐? 네. 그랬구나. 네, 회장 됐습니다. 몰랐어. 네, 아까 잠깐 인사드렸는데 NCC 노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로따로 다녀가지고 좀 아쉬움이 커요. 같이 만나서 좀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좀 그 프로그램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뭐 아쉬운 대로 또 이렇게 알차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트가 겸손하게 운전하러 왔다고 했는데 특별히 모셨습니다. 커트가 미국 장로교회 청년들이 이제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순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방문 프로그램이 근데 그거 할 때 미국 청년들을 이제 순례 프로그램들을 맡아서 많이 진행해 왔던 그런 분이에요. 협력 선교사로 있고 선교 동역자로 있으신 분인데 특히 이제 제주도는 미국 청년들이 올 때마다 제주도를 와서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해왔었고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우리 외국인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기로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화면상으로나마 이렇게 이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잘해봅시다. 네, 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 하성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사님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UICK 간사 박찬양입니다. 네, 소개는 뭐 다 끝난 것 같고요. 저희 다들 뭐 피곤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다 했기 때문에 뭐 긴 시간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내일 잘 다니시고 안전하게 잘 다니시고요. 네, 계획되신 대로 코스 잘 짜셔서 준비하셨으니까 계획되신 대로 잘 다녀주시고 사진 꼭 잘 찍어주시고요. 현수막 꼭 들어가지고 네, 사진 잘 찍어서 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이제 공유하실 때 단순히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어디 갔었는지 그 설명도 좀 어느 정도 해주시고 그 장소에 있는 사연도 좀 잘 얘기해 주시고 느낀 점들도 각 팀별로 잘 수합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풍성한 활동 공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조율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활동 공유 시간이 저녁 8시로 돼 있는데요. 8시로 돼 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뭐 식사하고 좀 이렇게 재밌게 더 놀고 싶은데 중간에 이거 모임 했다가 또 재개하기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활동 시간, 활동이 우리가 나눔하는 시간을 기존의 9시에서 6시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지금 보면 5시까지 조별 기행을 마치고 휴식이 5시부터 6시까지인데 이 시간 동안 팀별로 활동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느낌을 나누는 시간들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고 6시에 줌으로 접속해서 뭐 7시까지 팀별로 어디 다녀왔는지 사진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7시에 끝나고 자유롭게 그때부터 뭐 재밌게 노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한기현 팀은 좋다고 하셨고요. 조금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네, 아닐까요? 아, 그 공유 시간이요? 이 나누는 시간 6시가 너무 짧다고요? 너무 일일 것 같아요. 아, 조금. 그래요? 한 7시? 7시? 뭐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녁 먹고 이렇게 어쨌든 숙소 들어와서 네. 아, 그 저녁을 그 활동 공유를 하고 저녁을 먹으면 어떨까 이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아예. 네, 아예. 그러면 뭐 괜찮겠네요. 만일에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아예 조금 뒤로 당기는 거 어떨까요? 9시 이후로. 9시 이후요? 정말 8시가 좀 애매한 시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9시는 너무 늦지 않나. 너무 늦을 것 같아서. 6시가 적당한 것 같아요. 6시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뭐 활동 공유라고 해도 1시간 꽉 채울 것 같진 않아요. 뭐 한 6시부터 6시 40분 정도까지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때부터 식사를 하시면 느긋하게 길게 식사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6시에 괜찮으신 걸로 결정을 할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 그러면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시 이후에 활동 공유 끝나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팀별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재밌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박찬영 간사님 나오셔서 실무 관련돼서 안내할 사항이 있으시니까요. 예, 실무 관련돼서 안내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회계 담당하고 있어서 다른 것보다 이 회계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다니실 때 영수증 회계 담당해 주시는 분이 꼭 영수증 꼭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봉투를 하나 드렸었는데요. 뭐 다른 편한 주머니가 있으시면 거기에 모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드린 봉투에 모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정산이 편하게 하려면 봉투에 이렇게 뭘 샀는지 이렇게 적어 두시면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하루가 끝날 때 회계이신 분이 저한테 하루에 얼마 썼는지를 좀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은 마지막 날 저한테 영수증 봉투를 주는 걸로 회계를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기행이 끝나도 이렇게 일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정산을 내주셨다가 마지막 날 이렇게 딱 저에게 봉투 주고 일을 마치시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 팀 회계이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하나씩 오늘 얼마 썼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내대로 잘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8시 40분이네요. 다들 피곤하실 텐데 각자 숙소에서 편하게 쉬시고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주 풍요롭고 좋은 또 순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저녁 6시에. 단체 사진은 없어요? 단체 사진이요? 찍을까요? 예, 찍죠. 네, 그나마 제일 멀쩡한 날일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그나마 멀쩡한 날.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찍겠습니다. 자, 포즈 해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통일하나요? 네, 뭐 통일이요? 네, 그냥 뭐 자유롭게.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뭐 시간 있으니까요. 오늘은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이거 뭔지 알지? 1점.